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1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1일 지령서인 노동신문과 기타 북한의 공개 비공개 언론 보도물이 주간에 다룬 내용물들을 분석하고 이번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중요 군수 공장 현지 시찰과 김정은이 주간에 벌려놓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 진위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과 노동당의 양두구육이 태풍 큰물 피해 최소화 과업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은이 주요 군수공장 현지 시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를 벌려놓게 된 진위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소위 주요 군수공장 현지 시찰에서는 사냥총 조준경이 달린 이 총을 들고 조준 포즈까지 취하면서 유사시 적후에서 무장투쟁을 하게 될 부대들이 휴대할 경량화 집중성을 보장하도록 적용무기를 현대하는 것은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또 발동기 제작과 관련해서는 우리 힘 기술로 첨단 수준의 각종 전략무기 발동기를 꽝꽝 생산해서 우리 시기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혁명을 주문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는 소위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 로고라 조선반도 지역의 정치 악화 주범들이 군사적 준동을 운운하면서 적의 군사력 사용이 사전 제압, 전쟁 발발 시 적이 각이한 형태의 공격 행동을 일제히 소멸, 그리고 전선 부대들이 작전 수행 능력 다각화, 전쟁 억제력 사명 수행이 유력한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 항상 동원된 전투 준비태세 유지, 이걸 주문하면서 심히 객기를 부렸는데 사실 김정은이 이번에 불러댄 저격용 조준경, 호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전략미사일 발사 대차, 현대무기용 발동기 등등등, 이건 사실 김일성, 김정일이 1970년대 말부터 20여 년간이나 죽으나 사나 개발해야 한다고 떠들다가 군수경제는 물론 인민경제까지도 다 말아먹게 만든 명령 과제들입니다. 오늘날 김정은 손에는 물론 시험 발사용 보여주기식 공갈용 제작 외에는 김정은이 이번에 2차례나 강조한 소위 계절 생산 같은 것은 북한 처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김일성이 되지기 몇 달 전인 1994년 4월 말 제2경제위원회를 현지 시찰하면서 군수품 생산계획 수행률이 10%, 15%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개탄하면서 이제부터 군수공업 부문은 인민경제부문과는 달리 생산계획을 30%만 수행해도 100%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김정일이 2011년 한 해에 중국 2차례, 러시아 1차례, 국어 행각을 들락날락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급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김정은이 소위 7.27 70도 기념 행사가 끝나기가 바쁘게 저런 행위를 벌려놓았다는 것은 첫째, 저런 행위 외에는 북한 주민 사회에 자기의 권위와 위신,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정세 악화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에 따른 전쟁 분위기 고치, 전쟁 준비 태세 유지 강요 선전 외에는 먹고 살아남기 위해 90년대부터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늘 화가 나 있는 북한 주민 사회를 가스라이팅해서 장악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동맹인 듯 동맹 아닌 동맹 같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저는 딱 봅니다. 사실
급변하는 한미일 관계를 지켜보면서 김정은이 지난 소위 7.27 70돌 기념 행사 때문에 쉽지 않게 모이게 된 중국, 러시아와 함께 3자 회담을 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없었습니다. 7.27 열병식 때 한 번 나란히 주촉단이 섰을 뿐 각기 끝나기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김정은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위 그 뭣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없는 고전, 그리고 중국을 둘러싼 날로 커져되고 있는 대만 문제, 필리핀 문제 등을 놓고 볼 때 결코 러시아나 중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나 호호할 뿐이지 그 이상의 액션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심각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털기 위해 김정은이 이번에 주요 군수공장 현지 시찰 및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벌려놓지 않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관련 분야에서 17년간 정책 담당 기자 생활을 하면서 김일성 족속의 야망과 불안감을 시시콜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 북한 내부 관련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의 양두구육식의 소위 태풍 큰물 피해 최소화 과업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주간 내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태풍 큰물 피해 관련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명분은 인민을 위해서랍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며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서고, 노동당에 있어서 인민의 생명안전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인민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곳에 언제나 일꾼들은 서 있어야 하고, 모든 일꾼은 한 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돼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억제까지 지켜야 하고 등등등. 그러면서 어제 노동신문이 태풍 큰물 피해 최소화에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에 대해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모든 일꾼은 무엇보다도 김일성 족속 우상화 대상들의 안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한 보위 대책을 세우는 것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 대상들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첫째,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 모셔진 김일성 족속 초상화 및 동상. 둘째, 김일성 족속 모자이크 벽화. 셋째, 김일성 족속 영생탑. 넷째, 김정은이 제시한 소위 당위 기본 구호들. 다섯째, 김일성 족속 관련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 표식비. 여섯째, 김일성 족속 관련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일곱째,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실. 여덟째, 북한 전역에 있다는 김일성 족속 칭송 구호문헌, 구호나무입니다. 온 나라를 빈 공간 없이 뒤덮은 이런 우상물들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유해야 한다는 이 악질적인 강요를 선전했습니다. 결국 김일성 족속이 반세기 이상 아침 저녁으로 재창에 오고 있는 인민의 열차, 참 좋은 인민, 우리 인민의 번태, 인민이 심부름꾼 당,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야 한다, 인민이 무병부탈한 지상낙원 건설 등등등 이런 요설들은 명실공히 양두구육의 가장 악한 전형으로서 이것이 바로 사회비 우상국가인 북한 체제의 본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일성 족속이 수립하고 70여 년간 통치해오고 있는 저런 사악한 체제하에서 오늘도 북한 주민은 밤에는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낮에는 기만으로 점철된 김일성 족속에 열광하는 척 끌려다니면서 미친 듯이 가식을 떨어야 하는 인간 생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